자, 그래서 이제 ICT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강점으로 ICT 쪽에 이거를 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칼럼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우리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주력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ICT 쪽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이 안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프리카 못 사니까 걔네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잠재력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진입 가능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 알고리즘은 이제 모로코,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있죠. 우리 흔히 해서 뭐죠? 우리가 그 잡구하고 그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구직하는데 이제 그 구직 그걸 연결해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페셔널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공정 과정에서 이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하다가 이거를 기계화 시켜갖고 굉장히 제조되는 물건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드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드론이 이제 물건 갖다 주는 데도 쓰지만 또 어떤 데 쓰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제 농사를 진다든지 뭐 축산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드론을 씁니다. 광활한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그 광활한 대륙의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럼 드론을 띄웁니다. 그럼 드론이 거기를 쫙 보고 여기 지금 병충해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드론을 또 띄워가지고 거기서 비료를 뿌리듯 농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이 방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프리카 가면 소고기는 되게 질깁니다. 왜 방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근육질이어가지고 우리처럼 한우처럼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방목을 하니까 이게 몇 마리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드론이 갑니다. 그래서 드론을 쭉 해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이게 몇 명이고 이게 몇 마리라는 것을 이제 딱 하고요. 몇 마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탕으로 통해서 뭐 재산세를 내고 세금도 있겠지만 조세권의 확보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거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찍은 그 데이터를 바로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 은행에서 그 숫자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일이 무엇을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서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슨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여기 몇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당 얼마야, 한두 당 얼마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출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드론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케냐의 엠파사라는 게 바로 모바일 뱅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모바일 뱅킹 굉장히 하고 이제 잘 사용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것이 아주 활성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플루토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이거는 35개국을 엮어갖고요. 35개국의 송금 이렇게 은행 업무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비대면 시대가 되고 또 이제 또 계속 의사들 파업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원격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 쪽은 벌써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격 진료가 벌써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바톡이고요. 아스팡 파마코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는데 이거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약을 복제를 해갖고 싼 가격에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에 있는 이 회사는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전기 자동차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브 아프텍이나 이거는 이제 그 유통망, 농업 기술에 대해서 이런 거고요. 호텔, 그다음에 슬립아웃, 트립, 일단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관광 상품들을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농업 관련 아까 말씀 날씨, 금융, 모바일 웹 기술을 하고 있고요. 토양,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쓰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 생태 강국인 뭐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몰리셔스나 알제리 같은 부분이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벌써 기존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걱정을 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환경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기 싫으면 대부분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IT 베이스가 된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접근한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가 삼성 월렛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자문을 하는데 아프리카가 좀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렛이 들어가야죠. 모바일 월렛이. 아니, 누가 돈 갖고 다니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법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1차 산업 위주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월렛이라든지 그 인터넷 스타트업 쪽이 농산물 유통의 그런 어떤 비교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생기면은 굉장히 사회적 인프라로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우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버 수수료가 25%인데 이 아프리카는 이런 똑같은 이런 그런 우버 같은 서비스를 이제 그 택시파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25 이건 15%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현지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 적정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엔 젊은 층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게임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이라는 자체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나 다른 기업들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의 하나의 어디셔널한 디바이스로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아프리카에 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한국의 한류 아까 말씀 우리나라가 참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바로 한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가시면 아프리카에서 K 드라마라든지 K 팝에 대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뭐 우분투라든지 혼자 가는 뭐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는 것처럼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공동체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적 공감들을 그들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보수성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K 드라마나 K 팝의 인터넷 접속이 늘어나는 접속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그 지역의 무역 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접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량은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문화라는 자체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드 파워로 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실증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썼던 칼럼인데 뭐냐면 아프리카가 얼마만큼 축구를 좋아하냐면 아프리카에 가시게 되면 동네마다 아이들이 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뛰어다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아프리카 2019년과 2020년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버풀에 있는 살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투표용지에다 이게 지우고 살라 이름을 쓰고 살라로 찍은 거예요. 그게 100만 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근데 이게 유망주들이 이게 뭐 우리가 어떤 뭐 식민지주의다 이래서 유망주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아프리카 현지 리그는 굉장히 허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그거를 또 하나의 자기의 어떤 생산 자본으로 만들어 갖고 아프리카 컵이 2년마다 열립니다. 그럼 그만큼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자기 선수들을.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아시아 쿼터제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쿼터제를 해서 이들을 이제 좀 유망주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뛰고 또 나중에 그를 또 프로니까요. 또 좋은 리그로 또 팔아서 또 이렇게 선수단 구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 첼시에 있었던 드록바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전 때 내전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아프리카에서의 축구는 하나의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자 이제 교육 같은 부분이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곳곳에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교육을 시키는 센터를 그런 직업교육 학교를 만듭니다. 그럼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켰는데 그럼 직업교육에 그들이 배우는 건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를 배우겠죠. 그럼 그들이 나와서 뭐라 했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업소를 채우고요. 또 그들은 나와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선순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루안다도 말고 우간다 뭐 청년 창업 학교라든지 루안다의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뭐 이런 학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KSP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광이라는 자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화산 트레킹, 나일강 래프팅, 사막 보딩, 뭐 고릴라 크래킹 뭐 이런 어드벤처의 투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관련 인프라 우리나라 섬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발전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뭐 아프리카도 굉장히 그 세이셀 군도라든지 굉장히 그 섬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마다가스카라도 있고요. 뭐 그런 그 지역에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섬과 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활성화된 걸 서로 공유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상생의 플랫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 우위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강점이라는 것은 그 아프리카의 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층이고 소비, 노동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프론티어 시장 어떤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문화적 공감대가 바로 이제 식민지, 경제성장, 뭐 민주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런 어떤 문화적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기회를 보시게 되면 IT나 디지털 쪽의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의료 산업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 에티오피아 가시게 되면 이제 명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명성교에서 하고 있는 명성병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 보건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쪽에 그 확대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점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나라 아시아에 비해서 이제 그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외환 유출이 잘 안 된다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프랑스에서 지배를 받았다는 프랑스식 행정 체제를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더딥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뭐 하나 허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저품질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낮은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의 제조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과 그다음에 그 중국 것이 혼동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비관세 상법이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변화, 아까 얘기했던 뭐 사할 벨트를 얘기하는 그 5,600km에 달하는 그런 그 쿠데타 지역 같이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ICT와 디지털 기반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그중에서 중요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녹색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데 있어서는 또 그럼 탄소가 감소돼야 된다. 탄소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과 ICT가 필요하고 그것이 기반이 됐을 때 탄소 감축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층이고 그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부처를 통해서 인적 자원이 개발되는 게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역은 8개 권역이지만 나라마다 특성도 다르고요. 나라마다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딘가를 보고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개발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뭐 우리가 녹색 뉴딜, 휴먼 니딜, 디지털 니딜 이렇게 3개 축에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젠다가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에젠다는 아프리카 한 나라의 에젠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에젠다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정책적 합의점에 이번 정상에서 회담에서도 부각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약속을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쪽에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건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태 관광, 스포츠, 예술 분야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은데 그 부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기업이나 또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와의 상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